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 삶의 여유 즉시 갖기입니다. 즉시, 바로 갖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삶의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은 삶의 여유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네, 삶의 여유가 있다. 이건 어떤 뜻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네, 몸이 편하다. 마음이 편하다. 과거에 그 좋은 추억만 갖고 있다. 주로 좋은 추억이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다. 아니면은 내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을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고 또 여유 있게 대처할 수 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성취, 내가 하는 관계 다 만족할 만하다. 이게 이제 내 삶의 여유가 있다죠. 그럼 반대로 내 삶의 여유가 없다는 뭘까요? 네. 첫 번째가 이런 말이 아닐까요? 네. 바쁘다. 네. 치여 산다. 아니면은 무슨 일이 생기면은 내가 정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리고 후회한다. 아니면은 매사가 짜증이 난다. 이게 이제 삶의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일이건 성취건 관계건 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삶의 여유가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삶의 여유가 없을까요? 네, 다 이렇게 삶의 여유가 없다 그래서 왜 없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다 이유를 대죠. 네, 대부분은 이제 남이고 상황이고 그리고 어쩔 수 없답니다. 남, 상황, 어쩔 수 없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내가 남이면은 내가 돌보고 책임질 사람이 많아요. 네, 그러면은 정말 내가 여유가 없겠죠? 상황, 어떤 상황일까요? 매일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급해요. 아니면 큰일이에요. 아니면 위기 상황이에요. 그래도 내가 어쩔 수가 없겠죠? 아니면은 직장 일이 너무 세요. 네, 너무 많이 부려먹어요.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야근하고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러거나 상황이 경쟁이 너무 심해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요새는 경쟁이 심하죠. 내가 좀 하려고 그러면 남들도 그걸 해가지고 이게 경쟁이 치열해집니다. 그래서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삶의 여유가 없다. 이게 이제 드러난 이유고요.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야, 인생이 워낙 그런 거 아니냐? 네, 네, 그러거나 아니면은 진짐이 많다. 네, 원래 진짐이 많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하죠. 네, 결국은 다 남, 상황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게 이제 드러난 이유입니다. 이렇게 이제 남 상황 어쩔 수 없으면은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삶의 여유를 갖는 방법이 뭘까요? 네, 벗어나기입니다. 벗어난다. 그래서 이 벗어나기를 실제로 벗어나지 못하면서 벗어나기를 이제 바라는 분들이 나 벗어나고 싶어 이렇게 바라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하시죠. 나 좀 어디 가고 싶어, 좀 벗어나고 싶어, 여기서 좀 떠나고 싶어. 네, 그러거나 좀 더 이제 소극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말을 하는 게 있어요. 떠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사라지고 싶어. 네, 이 상황은 어떡할 수가 없고 남도 어떡할 수가 없고 다 어떡할 수 없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는 내가 사라지고 싶어. 이렇게 또 바라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이건 전부 다 이제 말만 하고 마음만 갖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제 행동에 안 옮기는 거죠. 행동에 옮기는 것은 이제 벗어나는 것의 제일 쉬운 방법이 뭐겠어요? 여행입니다. 여행. 네,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휴가를 떠나거나 아니면은 또 순례를 간다 그러죠. 정말 둘레길을 순다든지 아니면 외국에 이제 유명한 길이죠. 산티아고 가는 길이라고요. 저는 몇 번 가봤는데요. 정말 한국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다른 분도 많지만 많이들 열심히도 걸으세요. 네, 그 몇백 킬로 되는 거를요. 한 달이나 이렇게 걸려가지고 네, 순례를 떠난다든지 네, 이렇게 가는 게 있겠고요. 취미 생활로 벗어나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 마음에서 벗어나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신데 이제 종교가 되겠죠. 아니면 마음 수련이 되겠고요. 또 그걸 마음 평화 찾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아까 이게 이제 진짐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짐을 내려놓겠다. 네, 아니면은 이제 내 진점을 갖다가 좀 신이라든지 누군가가 좀 이렇게 나눠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내가 진짐 내려놓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진짜 벗어나는 게 이런 거겠죠. 직장 일이 너무 바쁘다. 그러면 이제 새 직장을 찾는 겁니다. 아니면 진로로 바꾸던가요. 아니면 경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죠. 귀촌, 귀농.
네, 이렇게 해서 경쟁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네, 이것도 이제 벗어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남, 상황, 어쩔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벗어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내 삶에 여유가 없는 진짜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네, 그거는 바로 납니다. 나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한번 이유를 대보겠습니다. 네, 첫째가 내 몸맘을 지나치게 써서입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 지나침이 모든 원인이라고요. 네, 첫 번째가 내가 내 몸맘을 지나치게 써서. 두 번째가 내가 가진 기준 때문에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기준대로 안 되거든요.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입니다. 내가 가진 기준 때문에. 세 번째, 내가 그 상황들을 문제시를 해서. 네, 이 문제시라는 말도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걸 무시라 그러죠. 근데 문제는 요만큼인데 문제를 갖다가 이만큼으로 보는 겁니다. 이만큼 크게 보는 것 갖다가 문제시라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 있는데 더 크게 보는 것, 더 크게 느끼는 것, 이걸 문제시라고 하죠. 네 번째가요, 의존시켜서입니다. 네, 의존시켜서의 반대쪽에 뭐가 있냐면은 아까 내가 돌볼 사람이 많아서, 돌볼 남이 많아서, 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한쪽이죠. 내가 돌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돌봄을 받는 사람은 반대로 나한테 점점 의존하게 됩니다. 의존이라는 게 뭐예요?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의존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실제로 못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보기엔 못하니까 어떤 이유도 못한다고 판단하니까 돌보는데 알고 보면은 내 돌봄 때문에 더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고받고 하면서 더 나한테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더 많은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번째가 의존시켜서. 네, 다섯 번째가 비교해서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비교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은 이 부분 비교 그리고 누구 비교입니다. 부분 비교라는 것은 이런 거죠. 내가 안 가진 것과 상대방이 가진 것을 비교하는 게 부분 비교입니다. 네, 이게 이제 어떤 부분 비교의 반대는 이제 전체 비교죠.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분 비교하지 말고 전체 비교를 하라는 거거든요. 누구 비교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누구 비교는 뭐냐면은 어떤 누구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뭐 한 사람, 또는 몇 명, 누구는 뭐 그랬는데 라고 누구랑 비교하는 거죠. 그걸 누구 비교라고 합니다. 근데 닥터가 하라는 비교는 누구 비교가 아니고 객관 비교죠. 이것도 이제 이따가 완치훈련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비교가 이제 다섯 번째 이유고요. 네, 이렇게 지나치고 내 기준을 갖고 있고 뭐 내가 돌보고 비교하고 문제시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네, 다 지나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 몸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픈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내 몸이 아프니까 더더구나 못하니까 더더구나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자, 이제 진짜 이유를 알았죠. 남이나 상황이나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유니까 내가 그 이유를 찾아서 해결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완치훈련이 되겠죠. 자,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가 나부터입니다. 나부터 해야 내가 이제 남 또는 가족 아니면은 일 이걸 잘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내 일, 내 가족, 내 책임보다는 나부터.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이기주의자 소리를 듣습니다. 네, 이것도 당분간이에요. 네, 이기주의자로 살라는 게 아니라요. 나를 챙기고 나서 이제부터 다시 챙겨라. 이게 나부터입니다. 그럼 나부터 챙기려면 뭐부터 챙겨요? 내 몸맘부터 챙겨야죠. 내 몸맘 회복 훈련입니다. 이건 뭐 귀가 따갑게 들으셨죠? 네,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무엇을 해도 10% 덜하기, 다시 말하면 남기기가 되겠어요. 뭘 해도, 일을 해도, 모임을 해도, 뭐 취미 생활을 해도, 운동을 해도, 이동을 해도, 뭘 해도 10% 하루에 남기기. 지금 하는 거에서, 네, 나 이미 덜하고 있는데 뭐 이제 된 거 아니냐? 그래도 현재 하는 거에서 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또 남깁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훈련들을 하는 거거든요. 네. 자, 여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그다음 걸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네, 세 번째가 내가 갖고 있는 기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네, 이 기준이 필요보다는 이게 커요. 높아요.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걸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거든요. 안 해도 될 일 갖다가 합니다. 대부분의 그 기준이. 그리고 남한테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기준을 갖다가 적용을 시켜요.
예, 그러니까 힘든 거죠. 자꾸 다툼이 오고 싸우게 되고 하긴 하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니까 또 얘기를 해야 되고 또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거든요. 이 기준이라는 것은 대개는 다 방법에 대한 기준입니다. 방법이 뭐 옳다 그르다. 그러면 이걸 한번 되새길 때는 뭘 가지고 되새기느냐? 결과를 가지고 되새겨 보라는 거죠. 과연 결과가 이게 좋으냐 나쁘냐, 결과가 방법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닙니다. 방법이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라 결과가 좋으냐 나쁘냐. 결과는 둘 중에 하나예요. 이롭다 해롭다. 누구한테? 나한테, 아니면은 내가 중요시하는 남한테 이롭다 해롭다. 네, 그게 그렇게 다시 한번 판단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과연 나를 이롭게 하느냐 해롭게 하느냐, 남을 이롭게 하느냐 해롭게 하느냐 가지고 다시 기준을 새겨 보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기준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가 이제 문제시를 비문제시하라는 거거든요. 네, 아까 이제 문제가 있고 문제시가 있으면은 문제시하지 말고 다시 문제로 보는 것. 네, 무시가 아니고요. 네, 요걸 갖다가 비문제시라고 합니다. 네, 뭐 하나의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한테 내가 500만 원을 사기를 당했어요. 그럼 문제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원통하고 분하고 내가 그러지 뭘 잘못해서 그랬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잠도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아파요. 그래서 시름시름 하다가 결국은 병원에 입원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입원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프면 아플 대로 일하고 회복은 됐는데 한 달 동안 입원비가 1,000만 원이 나왔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1,000만 원이 문제시입니다. 500만 원이 문제고요. 1,000만 원이 문제시고 내가 고통받은 게 문제시죠. 이건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만 원 잃었으면 잃은 거지. 이것도 1,000만 원 잃고 몸 아프고 이게 바로 문제시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비문제시입니다. 의존시키기보다는 스스로 서게 하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내가 이제 당연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나는 당연히 돌봐야 돼요. 약자고 어리고 못하고 장애인이고 뭐 당연히 그래요. 그런데 내가 돌봄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게 더 크게 보입니다. 그게 더 크게 보면은 내가 더 많이 돌보게 되고 또 그 상대방은 나한테 더 많이 의존을 하게 돼요. 그럼 내가 또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럴수록 그 상대방, 그 남은 어떻게 돼요? 그게 가족이 됐든 뭐 누가 됐든 그러면은 점점 능력이 떨어져요. 의존하는 사람은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더 못해요. 더 장애인이 됩니다. 그럼 더 많이 나한테 의존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 일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의존시키지 말고요. 가급적이면은 스스로 하게. 자꾸 한번 해보세요. 한 번에 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한번 할수록 어떻게 돼요? 내 부담은 적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내 몸맘이 지나쳐서의 이제 중요한 게 쉽게 하기 훈련입니다. 쉽게 하기, 제가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리죠. 네, 무슨 제가 이제 쉽게 하기를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근데 들어보시면은 뭐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신기한 것도 아니고요. 그런 대답은요, 누구나 사실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대답이 안 나와요? 네, 질문을 안 해서입니다. 네, 질문을 안 하고 그 이유를 남한테 찾든지 아니면은 상황에 찾든지 어쩔 수 없다고 하든지 그러면은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문만 하시면 돼요. 어떤 질문? 이 상황에서 질문을 이렇게 해보시라는 거죠. 내가 네, 어떻게 하면 쉽게 하지? 질문 이렇게 하신 분이 많으세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네, 그런 질문 마시고요. 내가 어떻게 하지? 라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쉽게 하지? 예, 반드시 답이 나옵니다. 진정으로 물으면 반드시 답이 나오거든요. 아무리 남한테 물어봐도요, 또 고민하게 돼요. 저게 도대체 맞을까? 네, 그러면 답이 아니죠. 그냥 고민하면 어떻게 돼요? 더 힘들어지잖아요. 네,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쉽게 하기 훈련입니다. 자, 비교는요, 아까 이 부분 비교 대신 전체 비교, 누구 비교 대신에 객관 비교. 그러면 이제 전체 비교라는 건 뭐냐? 상대방이 가진 것과 내가 안 가진 걸 비교하는 게 부분 비교. 상대방이 안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하는 게 전체 비교입니다. 반드시요. 저 사람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 사람이 안 가지는 걸 내가 안 보고 있을 따름이죠. 네, 근데 희한한 일이요. 저 사람이 누구든지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게 안 보여요. 근데 꼭 남이 가진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보냐면은 저 사람도 지가 가지고 있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는 당연한 거고 지가 안 가지는 것과 내가 가진 걸 보게 되거든요. 또 나를 부러워해요. 네, 그래서 나는 전체를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이 가진 것을 볼 때
남이 안 가진 것도, 그리고 그걸 내가 가진 것도 동시에 보라는 겁니다. 이게 전체 비교고요. 객관 비교는 누구랑만 비교하지 말고 한국인의 5천만 명과 비교를 해보세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지구에는 75억이 있습니다. 75억하고 비교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안 가졌고 아무리 가진 걸 상실했다 해도 남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진 게 정말 없어요. 정말 바닥의 바닥, 최악이에요. 그랬다고 하더라도요. 한국만 비교해도 내가 아무리 안 가졌다 해도 상위 30%입니다. 아무리 안 가졌다고 하더라도요. 전 세계랑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상위 10%입니다. 네. 아무리 안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게 바로 객관 비교라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작해 보시고요. 그래도 정 안 되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가장 효과적인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혼자 하는 1박 2일입니다. 1박 2일. 반드시 1박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여행이 아닙니다. 관광도 아니고요. 그냥 아무 데나 가시라는 거예요. 꼭 정처 안 정해놔도 돼요. 그냥 서울역 가셔서 아니면은 고속버스 터미널 가셔서 아무 버스나 타고 가세요. 단지 여성은 그러니까 고속버스 탈 때 숙소를 정하고 가세요. 개인에 가서 거기서 숙소가 없으면 좀 곤란하실 테니까. 남자들은 괜찮습니다. 아무 데서나 자도 되니까요. 네, 가서 뭘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고 일단 떠나보세요. 네. 그랬더니 또 떠나서 또 집에다가 전화하고 다 챙기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걱정하는 분이 있으면은 내가 잠시 머리 식히고 오겠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일단 내가 있는 곳에서 떠나만 보세요. 네, 그러면은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되돌아보게 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요. 꼭 긴 시간이 필요 없다는 거죠. 꼭 순례 안 하셔도 돼요. 한 달 아니셔도 됩니다. 딱 하루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여유가 없는 것은요, 남이나 상황 또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또는 나도 모르게 내 삶에 여유가 없는 것을 내가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 내 삶의 여유를 갖다가 즉시 갖도록 하세요.